안녕하세요. 주말 특별 시향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FOMC 회의 열리면 회의 끝난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회견을 하느냐, 어떤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는 급반등할 것인지 또는 다시 한번 추가로서 지지부진할 것인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 마이너스 0.45%, 나스닥 마이너스 0.9%, S&P 500 마이너스 0.72% 소폭 하락했어요. 장중에는 좀 많이 내렸었는데 마칠 때쯤에 상당 부분 회복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페덱스가 경기와 증시의 선행 지표인 운송주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세계 경제 침체 우려 때문에 페덱스가 21.4%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월가는 이 페덱스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경제가 악화 우려해서 페덱스는 기존의 이제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하고요. 약화된 글로벌 선적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마이너스 21.4% 떨어지니까 뉴욕 증시가 깜짝 놀란 거죠. 자, 페덱스의 부정적인 전망의 주요 원인은 아시아 지역의 약세로 꼽았는데 환율이 굉장히 올랐잖아요. 환율이 굉장히 오르니까 조금 오른 게 아니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아시아 각국에서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자녀들한테 뭐 물건을 보내거나 배송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겠죠. 뭐 그런 것도 페덱스 하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출품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운송주 페덱스가 21.4% 하락을 했고 UPS가 4.4% 하락, 엑스피어 로지스틱스가 4.67%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전체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다. 그래도 막판에는 상당 부분 회복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가 2%, 인텔이 1.38% 대부분 약세였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일단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시장에서는 1%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최종 금리는 4.5%를 예상하기도 하고 또는 6%까지 예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거는 캐시우드 아시죠? 우리 캐시우드가 트위터에 디플레이션 인 더 파이프라인,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의 가격들이 많이 내렸다는 거죠. 룸버도 마이너스 6% 내렸고, 구리도 마이너스 6% 내렸고, 유가도 마이너스 35% 내렸고, 철도 마이너스 60% 내렸고, 디램 가격도 마이너스 46% 내렸고, 옥수수 가격도 17%, 그 다음에 발텍 운임 지수도 마이너스 79% 내리고, 금값도 마이너스 17% 내렸어요. 은값도 마이너스 39% 내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야, 맞아, 그거 확실해. 기준금리는 내리는 것이 더 옳아. 기준금리 계속 올리면 경기 침체로 갈 거야.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 인상을 올리면 그 경기 침체로 가니까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이 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건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중에서 관심이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란 말이야. 오피니언 리더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 야, 연준 너희들이 너무해, 이대로 계속 올리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어, 이렇게 말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 기조를 조금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사람 말 듣고 낮추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두 사람의 말이 촉매제가 돼서 너도 나도 야, 연준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떠드는 거지.
연준은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건 지난 9월 13일 건데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3% 올랐다. 시장 전망치 8.0%를 상회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3%, 전월보다 0.6% 올라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내렸다. 이 중에 중장기 사이클을 보여주는 주거비 상승을 볼 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때 나스닥이 5% 내렸죠. S&P 500은 마이너스 4.6%가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에너지 가격이 한 10% 이상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주거비 상승 등이 인플레이션을 장기화 끌 것으로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하면 경기 침체로 갈 것이 명확하니까 이제 기준금리를 좀 낮춰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CME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 9월 0.75%포인트 인상 확률은 86%에서 68%로 낮아졌고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할 확률이 32%로 치솟았죠. 만약 이렇게 되면 뭐 다 죽자는 거지.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거지 뭐. 월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지면서 연준이 오는 20일, 20일 열리는 9월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 최종 목표가 4에서 4.5%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또는 6%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기준금리는 4.56% 목표까지 올릴 것이냐.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이 지속된다면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 민간 부분 신용 성장과 지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경기는 침체 국면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현재 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경과 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당장은 안 올 거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하면요. 제가 다우존스 지수에 다우지수 1945년부터 92년까지 다우지수인데 예를 보면 1968년도에 마이너스 30% 떨어진 적이 있어요. 72년 1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45%, 76년 2차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25%,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 있죠. 그 다음에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 40% 떨어진 적이 있어. 갑자기. 이때 깜짝 놀랐어. 그런데 아직도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당시 이제 모든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 아직도 그냥 확 내린 거야. 이게 87년도죠? 2000년도 닷컴 버블로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3%, 2007년 세계 금융위기 때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50% 떨어졌고요. 2020년 3월 팬데믹 때 마이너스 38% 떨어졌어.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고점 대비 2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 교훈이 뭐예요? 조정은 받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증시는 오른다. 조정은 받는데 결국 증시는 계속 오른다는 거지. 전 세상이 달러 세상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세상에서는 미국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다. 화폐를 발행하면서 얻는 시니어리티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너무 쫄 거 없다. 이게 요점이고요. 자,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 9월 20일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4에서 6% 목표가 정해지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이게 얼마냐가 안 중요하다고. 그냥 목표가 정해지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해. 정해졌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증시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증시가 원래 그래.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상승 중에 악재가 다 반영되면 그때부터는 증시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중의 악재는 이미 다 알려진 악재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 몇 프로 이런 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시중에 이미 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FOMC 이후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의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출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뭐 낮춘단 말이 아니잖아. 낮출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 이런 말만 해도, 이렇게 두리뭉실할 말만 해도 증시는 급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상해 본 겁니다. 이렇게 말할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이런 정도의 완화되는 발언만 하더라도 증시는 크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내일 편하게 쉬고 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고요. 수요일부터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장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